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통합건강관리전공 특임교수 전홍조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한국 최초 필라테스를 보급을 했고요. 20년 넘게 세계적인 수준의 필라테스 교육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 창출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도 활성화되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4주차 그 특강으로 SCU 힐링 필라테스 프린시플 앤 아나토미, 그러니까 6가지 원리와 해부하게 돼서 하는데요. 6가지 원리는 호흡 첫 번째 원리, 두 번째는 우리 몸의 긴축, 그다음에 코어 컨트롤, 세 번째는 머리와 목, 어깨 정렬, 그리고 네 번째는 척추의 유연성, 다섯 번째는 상하지 정렬,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원리는 움직임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시플 원리는 원칙이고요. 불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이론을 필라테스만이 아니라 뭐 요가 아니면 움직임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그 산에 갈 때나 또 앉아서 일을 할 때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시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에게는 좀 특별한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 필라테스를 보급을 했을 때 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잡지에서 이 기사를 내고자 하는데 그때 어느 잡지사에서 저를 찍어 준 사진이고요. 굉장히 저에게 기억이 남는 사진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원리 1 호흡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호흡을 용이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호흡이 움직임을 용이하게 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필라테스 움직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움직임을 도와주고 또 움직임이 호흡을 도와주는데 사실은 조세 필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세대 제자 론 플렉처에게 이 모든 필라테스 exercise가 어떻게 보면은 호흡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호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흡을 보시면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갈비뼈가 있고요. 갈비뼈 12개가 척추에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경막이 갈비뼈 안에 들어 있어요. 돔처럼. 그리고 골반 밑에는 골반 기저부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호흡을 해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제 실습에 들어가면은 인제 구체적인 움직임을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해부학적으로 갈비뼈와 행경막 그다음에 골반 기저부 이러한 것들이 주된 호흡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그 저쪽에 그 행경막이 있어요. 행경막은 도움처럼 생겼어요. 도움처럼 생겨서 1번 경추 안에 딱 붙어서 움직임이 있고요. 지금 중간에 있는 그림은 행경막을 잘라 놓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잘라서 봤을 때 행경막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동맥, 정맥 그리고 신경이 흐르고 그다음에 식도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행경막 호흡을 하시면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그 갈비뼈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은 행경막은 수축해서 내려가면서 골반 기저부를 마사지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호흡이 또 요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흡이 중요하고 또 보시면은 이 정신의 어떤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은 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행경막 호흡은 그럼 뭘까? 여기에 보시면 버켓 핸들 호흡이라고 있어요.
그 뜻은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셨을 때 갈비뼈가 그 버켓의 손잡이를 이렇게 들기 위해서 끌어내죠. 그다음에 들듯이 갈비뼈가 옆으로 이렇게 팽창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 버켓 핸들 호흡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척추는 이 갈비뼈가 12개가 흉추에 붙어 있는데 흉추는 위로 이렇게 오픈되는, 그래서 유연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펌프 핸들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경막 호흡은 영어로는 lateral and posterior, 갈비뼈 옆쪽과 뒤쪽의 호흡이지만 3차원의 호흡은요, 갈비뼈 앞쪽에도 호흡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복부도 호흡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이 갈비뼈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갈비뼈가 팽창하면서 척추는 열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펌프 핸들, 척추는 펌프 핸들, 그다음에 옆에는 버켓 핸들 호흡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행경막에는 폐가 놓여 있어요. 보시면 폐가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 호흡기에 폐가 놓여 있죠. 행경막 위에. 우리가 갈비뼈가 옆으로 팽창하는 호흡을 하게 되면은 폐는 확장이 되죠. 그래서 충분한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면서 그 그러니까 지속적인 펌프와 호흡을 도와주는 그러한 행경막 호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뒤에도 날숨에 이러한 요방형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배근 같은 근육을 사용해서 내쉬면서 요통을 완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그거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상하호흡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하호흡은 이 행경막 호흡, 옆으로 팽창되는 호흡이 아니라 목과 어깨로 이러한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얕은 호흡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상하호흡을 했을 때는 이 폐에 있는 이 가지를 통해서 산소가 혈액 속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는 굉장히 심호흡은 행경막 호흡을 충분히 하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산소가 이 줄기를 통해서 폐포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도 전신에 공급을 하지만 그다음에 이 일상생활에서 오는 피로로 인해서 쌓여있는 불순물들을 배출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신진대사의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게 행경막 호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행경막 호흡을 했을 때 필라테스 움직임과 함께 굉장히 심장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펌프하기도 하지만 그 일상생활에서 온 이 불순물을 배출하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상하호흡보다는 행경막 호흡을 통해서 3차원의 호흡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깊이 권유를 드립니다. 자, 이러한 생리학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필라테스 움직임에 보면 100번 숨쉬기라는 호흡이 그 엑서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이 호흡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엑서사이즈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본 동작을 하기 어려울 때는 저쪽 그 변형을 해서 쉽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는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부터 노년층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필라테스,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기구를 통해서 보조를 받으면서 저항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호흡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체적으로 행경막 호흡을 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상하 호흡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얕은 호흡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이 혈액까지 산소가 공급되지가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 있어요. 우리의 코 안은 관략근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 쪽에서 보면은 우리의 코는 호흡의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이 관략근을 확장을 하면은 같은 리듬으로 행경막이 이렇게 옆으로 뒤로 확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행경막 하면 바로 상하호흡을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관략근을 활성화를 시키면 저절로 이 코와 이 행경막이 저절로 확장이 되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움직임에 적용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가능한 그러한 호흡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쪽 코를 막고 한쪽 코를 확장을 하면서 내 행경막이 얼마나 확장을 하는지, 네, 한쪽 코를 막고 하게 되면 정말 행경막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숏커트, 지름길로 우리가 행경막 호흡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정말 더 호흡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건데요. 호흡의 에너지는 이 프라나라는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이 프라나는 삶의 근간이고 삶의 어떤 그 원천을 이루는 그러한 어떤 에너지를 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건강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육체가 좀 더 이 정신과 함께 강인하게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에 이러한 그 바이오 에너지가 흐르게 하는 호흡이 굉장히 이 그 정신적으로도 안정성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서둘러서 스트레스가 왔다,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깊은 행경막 호흡을 하시게 되면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시고요. 또 이러한 그 반응이 필라테스를 하고 나면은 "아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자체가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프라나 에너지를 위해서 정말 우리 몸에 제대로 된 호흡을 움직임과 함께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했을 때 이 정신과 육체의 통합, 또 안정성, 그다음에 몸의 활성화, 그다음에 심신의 편안함, 그다음에 또 좀 더 여유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인제 이 원리를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은 이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호흡에 대한 이론을 간단하게 끝나고요. 실제적으로 이 이해를 통해서 호흡을 적용하면서 이제 원리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1 호흡 실습은요. 물론 누워서 하는 게 더 좋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흉골에 손을 대고 양쪽 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코로 숨을 쉬면서 오픈, 내쉬면서 클로즈 하면서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또 복부를 코로 숨 들이마시고 오픈, 양쪽 문이 열리고 내쉬면서 양쪽 문이 닫으면서 척추 쪽으로 내려놓으면 깊은 복부가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행경막 호흡은요. 이 호흡과 이 호흡을 약간 섞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략근, 코의 관략근을 사용해서 코를 확장시키면 같은 입으로 행경하기 호흡. 그 다음에 내쉬면서 모든 몸 안에 산소,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인해 and 내쉬고 이렇게. 근데 이 호흡을 그 호흡의 대표적인 엑서사이즈 100랑 하면은 이렇게 누웠어요. 일어나서 다리를 들고 인해 좀
이렇게 100번을 숨쉬게 되면은 호흡이 향상이 되면서 몸 안에 불순물을 내면서 신진대사의 역할을 하게 돼요. 필라테스의 원리, 두 번째 원리, 척추의 긴 축과 코어 컨트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 보시면 조셉 필라테스가 철봉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요. 머리 위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긴 축을 만드는 그러한 장면인데 머리서부터 꼬리뼈까지 길어지겠죠.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 이러한 긴 축을 유지하게 되면은 코어를 저절로 쓰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의 그 여인들을 보시면 그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머리에 이고 아이를 업고 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요. 굉장히 멀리 가죠. 그 사람들은 이런 긴 축만 있는 게 아니라 웨이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몸에는 이러한 긴 축과 웨이버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웨스턴의 사람들, 또 우리 동양의 사람들을 보면요. 갈수록 굉장히 긴 축만 있죠. 아니면은 긴 축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긴 축을 저장하게 되면은 저절로 코어를 쓰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긴 축을 쓰지 않으면 코어를 못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긴 축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러한 업라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굴곡을 할 때도 그냥 머리를 숙이고 긴 축을 잃어버리고 하느냐, 내가 긴 축을 지키면서 굴곡하고 긴 축을 지키면서 신전하고 긴 축을 지키면서 옆으로 굴곡하고 그다음에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러한 모든 방면의 움직임의 긴 축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이론이 끝난 다음에는 실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몸에 저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셉 필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자세는 오직 몸의 전체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내가 완벽한 이 좋은 자세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내 몸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게 되면은 아름다움은 저절로 따라온다. 우리가 나 필라테스에서 힙업이 되고 싶어요. 나 필라테스에서 어깨가 예뻐지고 싶어요. 이거는 좋은 어떤 동기는 되죠. 그러나 1차원적이죠. 그러면 내가 호흡과 함께 내 몸을 움직이면서 긴 축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나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축의 길어짐은 뭘까? 축의 길어짐은 우리 몸의 이 최상의 정렬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움직임의 범위, 내가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더 길게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더 긴 다리를 사용할 수 있고, ROM, Range of Movement가 향상이 되면서 아주 효과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조셉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4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4가지 자세 중에 여러분들이 속해요. 그런데 첫 번째 좋은 자세는요. 귀 뒤쪽에서부터 어깨, 그다음에 여기 대전자, 그다음에 바깥 복숭아뼈에서 우리가 플럼 라인이 이루어지고요. 다른 두 번째는 굉장히 등이 이렇게 굽어졌죠. 카이포시스. 그다음에 허리는 망곡이 됐죠. 로돌시스. 그랬을 때는 긴 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등이 말려 라운디도 됐고 골반도 말려 있어요. 이랬을 때 긴 축을 잃어버리고 절대로 코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플랫한 척추, 그다음에 굴곡이 없는 척추 또한 우리가 몸에 충격 흡수를 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가는 이러한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자세는 첫 번째 풀럼 라인이 있는 자세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풀럼 라인이 됐을 때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긴 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긴 축에는요, 지금 현대인의 삶이 모두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컴퓨터 봐야죠. 그 다음에 핸드폰 봐야죠. 그 다음에 손도 굴곡됐죠. 컴퓨터 쳐야죠. 등 굳죠. 그 다음에 오래 앉아있죠. 모든 게 굴곡돼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긴 축을 잃어버리면 코 못 쓰죠. 그리고 좋은 움직임, 효과적인 움직임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머리와 목, 어깨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목의 근육, 굴곡근이 있고요. 여기 흉쇄 요돌근이 있고 사각근이 있고 뒤에는 후두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균형 있는 근육 발달. 우리가 균형 있는 근육 발달도 자세 정렬이 되었을 때 아주 이 앞에, 옆에, 뒤에 근육이 균등하게 발달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목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면 어떻게 균형 있는 이 굴곡근은 되게 약해져요. 그 다음에 다른 근육들은 너무 많이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원리에 가면은 머리, 목, 어깨 정렬이 있는데 그때 보시면은 이 목에 있는 앞에, 옆에, 뒤에 근육들을 좋은 자세로 인해서 균등하게 쓰는 거구나. 제가 하나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 흉쇄 유돌근과 후두근이 내 머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와 목의 정렬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근육도 지금 적당히 쓰고 있네. 또 흉쇄 유돌근도 그다음에 이 후두근도, 그리고 안 쓰면은 통증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어깨 통증, 목에 통증이 있을 때는 내가 머리에 정렬이 안 되었구나, 목에 정렬이 안 되었구나 하고 긴 축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원리에 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실습에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요법이나 역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네 발로 서는 쿼드라페드 움직임에서 중립 척추를 유지하면서 한 팔과 한 다리를 드는데, 보시면은 머리, 그 다음에 흉추, 그 다음에 청골이 일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느냐, 아니면 머리가 쓰러졌냐, 아니면 갈비뼈가 벌어진 상태로 하느냐, 이런 것들은 긴 축을 잃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누웠을 때, 아니면 섰을 때, 엎드렸을 때, 옆으로 모든 게 내가 중립 척추가 뭔지를 아시는 거가 중요하고, 중립 척추를 유지했을 때 여러분들이 긴 축을 사용할 수 있고, 긴 축을 사용하면은 코어 컨트롤을 저절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새로운 움직임은 뭘까? 여기 보시면 최적의 정렬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 구조를 최대한 잘 중립으로 사용해서 우리 몸에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렬을 통해서 힘의 분배가 동일하게 잘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새로운 움직임의 획득이고, 사실 필라테스라는 메소드는 그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축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요점을 보면은 자세가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의 효과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디스크 환자들은 내가 긴 축을 유지하면서 이 척추와 척추의 스페이스를 가지면 디스크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디스크가 됐을 때도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보시면은 코어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리시프리칼 이니비션이라 그러죠.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 이두박근을 쓰게 되면은 삼두박근은 길어지듯이, 내가 복부를 깊이 쓰게 되면은 내 요추는 오픈돼요. 그래서
요통이 완화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러한 중립 척추를 했을 때는 최상의 척추가 되면서 그다음에 움직임도 굉장히 내가 컨트롤하면서 힘의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중립 척추가 누워서도 긴 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중립 척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네 발로 섰을 때 그다음에 푸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작에 중립을 찾는 게 중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분이 견갑골에도 텐션이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거를 잘 인지 못하고 '아 나 어깨가 아파요.' 우선은 첫 번째가 견갑골의 중립을 찾는 것, 골반의 중립 찾는 것, 척추의 중립 찾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그 메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저장을 하시면 훨씬 그 삶의 질이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호흡을 했을 때 프라나 에너지가 흐르지만 우리가 우리 몸의 긴 축을 유지하고 코어를 썼을 때는 우리 이 군달리니 에너지라는 그 생식기부터 흐르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몸에 있는 그 하라라는 그러한 것들을 자극하면서 우리 몸의 활성화를 시키는 이러한 중요한 에너지가 흐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긴축과 코어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움직임에 적용해서 훨씬 더 이 에너지의 상승을 높이시면 물론 굉장히 심신의 그 평안함도 오지만 삶의 질도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이 훨씬 그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원리 2의 이론을 마치고 지금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 긴축과 코어 컨트롤 하는데요. 그 쿼드라 패드, 네 발 자세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 폼롤러를 닿았을 때 뒤통수와 흉추와 청골이 닿는 게 중립 척추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비뼈를 벌려놓는 거 잘못된 거예요. 긴축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머리가 떨어지는 거 잘못됐어요. 이런 것들을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땅에서 멀어져요. 갈비뼈도 모으고 그 다음에 머리도 멀어져서 정수리가 열리면서 척추 위에 놓이고, 이 상태가 되면은 폼롤러를 얹었을 때 내 뒤통수와 흉추와 청골이 닿는다. 이 긴축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미지리 큐로는 내 등에 4개의 찻잔이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코어를 쓰고 있어요. 그대로 다시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내가 긴축을 유지하고 코어를 쓰게 되면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상급은 같은 손 같은 발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했어요. 이때도 긴축을 유지하게 되면은 코어를 저절로 쓰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척추의 긴축을 유지하면서 했을 때 코어를 쓰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였어요. 지금부터 원리 3, 세 번째 원리, 머리와 목, 어깨 정렬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그 정렬을 위해서 구조적인 뼈와 근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 어깨에는 머리가 있죠. 그 다음에 경추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쇄골이 있죠. 그 다음에 앞에는 대흉근이 있고 소흉근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견갑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한 골두가 있고 상한골이 있고요. 거기 옆에 보시면 그 근육이 있는데요. 승모근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광배근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모근 밑에 보시면 해전근개라는 그 견갑골에 붙어 있는 근육 그룹들이 있고요. 겨드랑이 밑에 보시면 그 전거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거근은 우리가 어깨 정렬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어깨 정렬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어깨 정렬을 했을 때 어떠한 또 이점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또 역학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근육들이에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은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그 견갑골에 붙어 있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에요. 그다음에 견갑하근 같은 경우는 견갑골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요. 그다음에 오해완근, 이두박근, 삼두박근, 삼각근은 다 팔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림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러한 근육들이 있고 이러한 뼈대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 설명드릴 거는 좋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5개 라인이 있어요, 몸에. 앞에 라인이 있고요. 뒤에 척추가 있고요. 2개. 그다음에 옆에 양쪽에 내면이 있죠. 5개 라인은 정수리예요. 우리가 정수리가 무너지면 2번째 원리 긴축도 무너지지만 3번째 원리인 머리와 목의 어깨 정렬도 무너져요. 그리고 많은 이 긴장이 어깨 문제, 그다음에 척추의 문제, 골반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하고 또 이 마음의 문제도 연결이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뒤에서 본 그 그림에는 견갑골 빨간 거 견갑골이죠. 그다음에 견갑골 사이에는 능형근이 있어요. 능형근이 있고 그다음에 견갑골 아래서부터 내려오는 그 겨드랑 이 갈비뼈로 내려오는 정거근이 있어요. 그다음에 승모근이 있고 뭐 이러한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강에는 이러한 근육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많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 너무 많은 설명보다는 시각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프론뷰 앞쪽에 뷰는 보면은 이 그 소형근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대형근이 덮여 있어요. 그다음에 노란 견갑골이 안쪽이 보이는 거고요. 쇄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다음에 흉쇄 유돌근, 사각근, 그다음에 팔의 삼각근과 그 팔의 상완근의 근육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깨 정렬을 안 했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고 아니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이 있고 경추에 디스크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와 목의 어깨 정렬은 너무 중요하고 현대 삶에서 모든 게 굴곡이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깨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깨 견갑골의 움직임은 6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어깨를 겨드랑이를 귀 쪽으로 올리면서 어깨와 목이 짧아지는 엘리베이션이 있어요. 견갑골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다음에 반대로 겨드랑이를 내리면서 견갑골이 디프레션 내려와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동작도 있지. 롤업을 하게 되면은 견갑골이 넓어지는 프로트랙션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완을 하게 되면 견갑골이 가까워지는 리트랙션이 있어요. 4가지죠. 5번째는 우리가 팔을 들면은 견갑골이 상하 회전을 해요. 그래서 견갑골 끝자락이 이 갈비뼈 쪽에 오고요. 그다음에 팔을 내리면은 하우 회전을 해서 견갑골이 제대로 가면서 견갑골 끝자락과 갈비뼈 뒤를 딱 커넥션을 하고 느낌은 견갑골 끝자락이 반대 주머니로 내려가는 느낌? 이랬을 때 굉장히 어깨에 안정성이 있어요. 이러한 6가지 움직임이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는 중립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그렇다면은 어깨 중립은 뭔가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6가지 움직임도 지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견갑골에 6가지 움직임이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거근입니다. 전거근. 이 견갑골 끝 안에서부터 겨드랑이로 통해서 이 갈비뼈 옆쪽으로 한 8개, 9개 정도의 근육이 있는데 이 전거근이 약하면요. 견갑골이 위닝이 돼요.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서 라운디드 숄더가 돼요. 여기 보이시죠? 견갑골이 들리는 거는 내 전거근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라테스 운동을 통해서 전거근을 강화시키면은 견갑골이 갈비뼈에 딱 붙으면서 굉장히 중립 어깨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전거근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연결, 겨드랑이 연결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내가 거북목인지 컴퓨터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북목인지 컴퓨터목인지를 아시고 움직임에 적용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거북목은, 텍스목은 경추의 내추럴 커버를 잃어버리고 너무 타이트한 게 거북목이에요. 저기 보시면 핸드폰 볼 때도 똑바로 보시는지 아니면 너무 숙여서 보시면서 거북목을 만들고 있는지. 그랬을 때 엄청 경추에 통증이 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앞쪽의 근육, 목의 굴곡근은 되게 약해져요. 그 다음에 승모근이 너무 타이트해져요. 그 다음에 견갑근은 타이트해져요. 그 다음에 승모근의 아래쪽은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대흉근이 너무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 자세로 인해서 이러한 타이트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과 머리와 어깨 자세가 갔을 때 내가 근육을 안 쓰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렬을 한다. 그래서 정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활의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거북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요.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할 때는 거북목은 어떻게 엑서사이즈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컴퓨터목은 어떻게 해서 엑서사이즈를 할 때 적용하는지를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앉아서 눈높이에 컴퓨터를 하는지 아니면 다 숙여서 해서 목에 지나친 굴곡이 생기는지 여기 보시면 이게 컴퓨터 목이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긴장이 이 근육들에 오죠. 그리고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두통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컴퓨터 목인지 거북목인지를 구분하시고 이제 정확하게 엑서사이즈 할 때 정렬을 하시고 또 엑서사이즈의 거북목은 시선을 약간 높이면서 엑서사이즈를 하면은 내추럴 커버가 생기고요. 컴퓨터 목은 약간 턱을 잡아당기면서 뒤에 지나친 척추의 경추의 굴곡을 줄이는 게 우선은 1차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목 어깨 정렬의 새로운 움직임 획득은 행경막 호흡을 하면서 흉골이 부드러워지고 얼굴 턱이 부드러워지고 턱이 부드러워지면서 이빨 사이를 넓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가슴을 박옆으로 넓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전거근을 잘 사용해서 귀와 어깨에 스페이스를 가지는데 이 세 가지를 모든 움직임에 적용시켜라. 이게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보통 운동할 때나 보통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게 팔을 올렸다 하면 어깨가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를 안고 전화를 받을 때도 보면 온갖 어깨를 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엄마는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내 삶이 더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깨 정렬을 했을 때 흐르는 에너지는 뭐냐 하면은 뮤포인 에너지예요. 이 뮤포인 에너지는 이 정서와 관련된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병원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죠. 그 다음에 숙이고 있어요. 이 몸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모든 게 이 움직임과 이러한 자세와 연관이 되는데 그분들이요. 정말 몇 개 엑서사이즈를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뮤 포인트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 정렬을 해서 내가 아름다움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어깨를 정렬했을 때 이러한 바이오 에너지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뼈와 구조를 봤다면 굉장히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그 에릭 프랭클린의 이미지리와 큐잉을 이제 아주 전체는 아니죠. 아주 소수를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그 이미지리 형상화가 재미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몸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만든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라테스 가르칠 때도 정말 이 큐잉의 세 가지 내가 이 가르치면서 언어적인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니면 내가 터치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이러한 이미지리를 줬을 때 이 움직임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어깨와 관련된 형상화를 보시면 내 쇄골을 갖다가 누르고만 있어요. 어깨 내려 해서 쇄골을 누르는 게 아니라 쇄골이 방옆으로 넓어지고 어깨 눈을 뜨면서 쇄골이 방옆으로 넓어지면서 약간 내 쇄골 끝에 풍선이 달려있다? 그래서 가볍게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균형 있는 근육, 이 목의 근육이 머리가 정렬이 됐을 때 이 사각근하고 흉쇄요돌근이 삼각형으로 딱 이 균형을 이루는 거. 그래서 목의 근육도 앞뒤 옆 균등하게 쓰는 것. 이러한 이미지를 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머리가 썰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큐를 해요. 머리가 저쪽 벽에서 멀어지면서 정수리를 길게 하는데 정수리가 형상화, 이미지로 폭발한다. 그러면서 5개 라인, 앞에 라인, 뒤에 척추 라인, 옆에 라인, 그 다음에 5개 라인을 다 쓰라. 그러면은 긴축도 유지하지만 어깨 정렬도 되지만 굉장히 머리와 목의 어깨 정렬이 되면서 경추의 무리를 감소시켜주는. 그래서 귀와 어깨가 멀어져요. 그 다음에 보시면 머리가 멀어지면서 정수리가 길어지면서 머리가 척추 위에 놓이면 이 뒷목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내추럴 커버, 경추의 내추럴 커버가 지켜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고, 이러한 형상화 큐잉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만든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러한 티칭, 필라테스나 움직임 티칭 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원리 3회 머리, 목, 어깨 정렬을 마치고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더 몸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 3, 머리, 목, 어깨 정렬을 하겠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가 앞으로 포워드 됐거나 아니면은 컴퓨터 목이 됐거나 아니면 거북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움직이는 한 어깨 통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깨를 지나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는 겨드랑이 정거근을 내리면서 견갑골 끝자락과 갈비뼈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여기 심장이 열리는 느낌, 그 다음에 쇄골이 넓어지는 느낌, 그 다음에 귀하고 어깨하고 멀어지는 느낌, 그 다음에 정수리가 길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계속 움직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코어를 쓰게 돼요. 또 반대쪽으로도 하게 돼요.
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크로스 오버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거나 항상 정렬이 되고 긴 어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여기를 연결해서 귀하고 어깨하고 멀어지고 넓은 어깨를 하면서 스파이럴. 또 잘못된 거는 너무 머리만 숙이는 거예요. 머리, 목, 어깨 정렬한 채로 코를,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명치까지 끌어올리고 혓바닥 끝까지 끌어올리면서 코를 써야지 돼요. 잘못된 자세. 너무 경추를 많이 써죠. 이렇게 모든 움직임에 머리, 목, 어깨 정렬이 되면은 훨씬 더 에너지의 순환이 되고 통증이 없어지고 잘못된 근육을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어깨에 불편하신 분들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리4 척추의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그 원리를 하는데, 이 척추의 유연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33개의 척추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꼬리뼈와 청골이 하나씩 나눠져서 청골이 5개, 꼬리뼈가 4개이기 때문에 33개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청골과 꼬리뼈가 뭉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26개 척추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 롤업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척추 26개를 어떻게 균등한 힘의 분배, 움직임의 분배를 하는지, 이게 원리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 필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0살에 척추의 유연성이 없으면 나이가 든 것이고 60살에도 척추의 유연성이 있다면 젊은 것이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의 분절, 우리 보시면은 옛날에 할머니들이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가 되시죠? 이분은 평생 척추 분절을 하나도 모르고 사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발표되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척추의 유연성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구조적인 거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움직임의 요소는 스테빌리티, 모발리티. 어느 부분이 안정성을 유지해야지 내가 어느 부분이 움직인다. 그러면 척추의 유연성, 유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유지해야 될까요? 몸통의 근육, 앞뒤 몸통의 근육, 거기에 플러스 골반기저부, 코를 잘 쓰게 되면은 척추 분절이 용이해져요. 여러분들 그 영어로는 eccentric contraction, 또 우리나라 말하면 편심성 수축이 있죠. 우리가 척추 분절을 할 때 긴 수축을 하면서 속도를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척추 분절을 용이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복부를 써서 척추와 몸통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척추는 분절을 해야 되는, 이러한 그 생리학적, 해부학적 이론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상체의 안정성이 뭘까? 여기에 보시면 스테빌리티, 모발리티는 앞쪽의 갈비뼈와 골반, ASIS, 골반 앞쪽에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앙테리오, 수페리오, 일리악, 이 앞쪽의 골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는 ASIS인데 만져보시면 앞쪽에 튀어나온 뼈가 ASIS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를 모으면서 갈비뼈와 ASIS가 11자가 되면서 깊은 복부를 쓰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커넥션이라고 해요. 앞쪽 갈비뼈와 골반의 커넥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세가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요통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척추 분절이 용이해지고요. 그 다음에 롤업 엑서사이즈를 위한 복부 강화를 잘 할 수 있는 스테빌리티, 상체, 척추의 모발리티가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부를 쓰게 되면 내가 여기가 수축되면 여기는 오픈돼요. 이렇게. 내가 여기를 쓰게 2두박근을 쓰면 3두박근은 길어져요. 내가 햄스트링을 쓰면 골반은 오픈돼요. 이렇게 이러한 방법이라고 보시고 갈비뼈를 치골 쪽으로 내려라. 갈비뼈를 ASIS와 연결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T자예요. 갈비뼈를 360도 내로잉 좁게 하면서 이 장요근을 딱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리 5에 가면은 하지와 상지의 정렬이 있어요. 그때 발이 어떻게 코어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우리가 좋은 자세, 좋은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커넥션이 돼야 돼요. 어디에? 갈비뼈와 견갑골의 연결, 갈비뼈 앞쪽과 골반의 연결, 그 다음에 다리의 근육 연결, 이러한 연결이 이루어지면요 굉장히 효과적인 움직임을 하고 또 재활도 돼요. 여러분 정말 아주 좋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우선 어깨에서는 이 전극은 겨드랑이를 연결하면서 갈비뼈 뒤쪽과 견갑골에 연결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연결은 갈비뼈 앞쪽과 골반에 연결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원리 5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척추분들을 용이하게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유추가 있죠. 그러나 경추는 굉장히 작으면서 45도 각도로 연결이 돼 있고요. 흉추는 90도 각도로 연결돼 있고 좀 더 적어요. 60도 각도로. 그 다음에 요추는 90도 각도로 되면서 굉장히 척추의 바디가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추가 우리 몸의 무게중심을 지탱하는 건데, 아까 그 자세를 보셨지만 요추가 만곡이 됐다. 그러면 이 요추에서 무게중심을 못 받게 되겠죠. 그리고 복부는 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척추의 요통은 점점 심해지고 이 요통이 골반, 어깨, 무릎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그리고 그 밑에 청골이 있고 꼬리뼈가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려면서 청골도 5개에서 이렇게 뭉쳐 있고요. 꼬리뼈도 뭉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가장 힘의 분배와 움직임의 분배를 하면서 가장 용이하게 우리가 척추 분절을 할 수 있는지, 필라테스의 장점은 사실은 3가지가 있어요. 오픈 체인, 클로즈 체인, 수도 클로즈 체인이 있는데 사실은 오픈 체인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구의 보조를 받으면서 저항하면서 척추 분절을 용이하게 하는 필라테스의 가장 그 노하우.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지금 척추 분절이 안 되지만 보조를 받기 때문에 척추 분절을 반복된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는 상급 동작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필라테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척추를 움직일 때 이제 3가지 움직임의 면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긴축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머리가 잘린 면으로 굴곡을 하는 거는 시상면이에요. 이렇게 척추를 굴곡을 해요. 그리고 간상면은 이렇게 반 나눠진 쪽으로 이렇게 척추를 해요. 그 다음에 횡단면은 허리가 잘려서 이렇게 척추를 움직임을 하는데 이 3가지 면을 다 했을 때 자세가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척추의 유연성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사이드웨이 아치를 하면 이렇게 해요. 이거는 정확한 간상면이 아니에요. 간상면을 잃어버렸어요. 정확하게 업라이트, 긴 축을 유지하면서 정말 몸이 반 나눠진 이게 간상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렬, 이러한 정확한 움직임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도 향상이 되지만 내가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인지 향상도 되고 어떤 정신과 육체의 통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척추의 움직임은 3가지,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이 있다. 그럼 모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상면으로 움직였어요. 우리가 간상면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횡단면을 움직일 때 정확하게 내가 허리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요. 움직임이 굉장히 질적이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자, 우리가 그 척추의 움직임의 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척추 분절을 용이하게, 그다음에 척추 분절의 힘의 분배를 용이하게, 움직임의 분배를 용이하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수포인 에너지가 흐르게 되는데요. 수포인 에너지는 척추 마디마디에 흐르면서 이 척추는 모든 장기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장기의 활성화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할 때 형성하는 이미저리는 내 척추 사이에 디스크 사이에 코끼리가 있다. 내가 긴 축을 유지하면서 코끼리의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아주 그 균등한 분절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수포인 에너지가 더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건강한 척추, 그리고 부상을 완화할 수 있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원리 4의 척추의 유연성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척추 유연성 실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원리사 척추의 유연성인데요. 사실은 이 보조를 받지 않으면 훨씬 상급 동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분절을 못하기 때문에 무릎을 굽혀서도 하지만 필라테스는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서 척추 분절을 하게 돼요. 보시면은 깊은 목부를 쓰면서 오리뼈, 청골, 그 다음에 척추 하나씩 내려놨어요.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시다가 넓은 어깨, 긴 목, 깊은 목부를 쓰면서 척추 분절로 일어나게 돼요.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 똑같이 반복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척추를 아주 이렇게 그 속도를 줄이면서 척추 분절을 용이하게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연습이 되면 상급 동작 이거 없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동작 안에 호흡 들어갔죠? 긴 축 들어갔죠? 어깨 정렬 들어갔죠? 척추 분절 원리 4개가 한꺼번에 한 동작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움직임을 하면은,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필라테스는 이런 보조가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척추 분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척추 분절을 했을 때 수포인 에너지가 흐를 수가 있어요. 필라테스 원리 5번째는 상하지 정렬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중심축으로 모이는 거다. 우리의 중심축은 척추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갈비뼈도 모아서 척추와 가깝게, 그다음에 명치도 척추와 가깝게, 그다음에 배꼽도 척추, 그다음에 C센터도, 그다음에 골반도 다 모든 게 가장 좋은 자세는 모든 중심축으로 모이는데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원리는 그렇다면 팔과 다리를 어떻게 중심축으로 모이면서 팔에 부상 없이 다리에 부상 없이 움직일까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걷는 게 좋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리가 굽었다. 골반이 가라앉았다. 발의 정렬이 무너졌다. 이런 분들이 걷게 되면요. 부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운동도 사실은 그런 분일수록 중력을 없이 누워서 하거나 엎드려서 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걸었을 때 발목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정렬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강하게 좋은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하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하지의 구성을 보면요. 골반이 있죠. 골반은 척추의 중심이죠. 그리고 다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대퇴가 연결이 돼 있고요. 고관절이 있고 무릎이 있고 발목이 있고 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발의 정렬 보시면은 어떤 거는 정렬이 돼 있고 어떤 거는 정렬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발이 무너지면 발이 안으로 무너지든지 바깥으로 무너지면 그게 다 다리와 연관이 돼요. 발바닥이 만약에 안으로 무너졌다. 그러면 움직이는 한 모든 근육을 이렇게 인터널로 쓰게 돼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발이 바깥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다 외전만 돼요. 그래서 발의 정렬이 너무 중요한 게 다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 강한 발은 코어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발을 보시면 지금 이 발바닥이에요. 네 가지의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요. 영어로는 foot tripod라 그래서 엄지발가락 밑에, 새끼발가락 밑에, 그 다음 뒤꿈치, 항상 우리가 서 있을 때 삼각 지점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엄지발가락을 길고 강하게 쓰면서 발가락이 길어지면서 발바닥을 더 오픈해라. 발등도 오픈해라. 이렇게 홀더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 아치를 지켜라. 뉴트럴, 중립 아치를 지켜라. 발에도 중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하면 발톱에 딱 긴장이 가요. 이러한 네 가지를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시면 앞에 이 코어와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주상골이 있어요. 주상골이 무너지면 발바닥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리가 다 인으로 사용이 되지만 코어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주상골을 약간 오픈, 위로 들어서 딱 내추럴 아치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코어를 사용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코어가 뭘까? 발에서부터 시작해요. 경골에 후방 경골이, 그 다음에 앞쪽에 내전근, 골반 기저부, 행경막까지.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행경막에서 목을 통해서 혓바닥 끝까지 연결해라, 코어를. 우리가 스탠딩 롤 다운을 할 때 내가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척추 분절을 하면서 이 근육들을 내가 행경막까지 끌어올리자. 그다음 내 목까지, 그다음에 혓바닥 끝까지, 머리 끝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은 척추 분절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이게 발이 이 아래쪽에 그 코어와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발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근육이 보이시죠? 앞쪽에는요, 내전근이 있고, 대퇴사두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TFL 근육이 있고, 뭐 이런 근육들이 있어요. 뒤에는 둔부 근육이 있고, 햄스트링이 있고, 가자미근이 있고, 종아리 근육이 있어요. 이런 근육들을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 정렬이 되었을 때 이 근육들을 균등하게 사용을 해요. 아니면은 지나치게 대퇴사두근만 사용한다. 그리고 내전근은 저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골반 기저부, 우리 코어 근육인 골반 기저부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복부와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통도 5개 라인이 있다면 다리도 5개 라인을 다 써야지만 건강한 다리가 되고 정렬이 됐을 때 부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지의 정렬은 어떤 거냐 하면은 골반 앞쪽에 튀어나온 뼈, AS, IS 밑에가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무릎 두 번째 발가락이 어떤 동작을 하든지 일렬이 돼야지 돼요. 그렇게 필라테스 할 때 기구든 매트든 그 정렬을 유지하면서 하셔야지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거. 우리 코어 근육이요. 보시면, 이 근육이 있죠. 이 소아스, 장요근이 있어요. 이 장요근이 내전근과 연결이 돼 있고 발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요근이 명치까지 내가 끌어올린다 생각하시면서 이 근육들이 다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굉장히 안쪽에 있는 근육이죠. 딥식스 근육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상근이고요. 나머지는 대퇴방향근, 뭐 쌍폐쇄근, 내폐쇄근, 뭐 요방향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둔부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은 코어를 못 써요. 그리고 이상근을 먼저 쓰면 코어를 못 써요. 그래서 코어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딥5 근육, 5개의 근육이 먼저 작동이 돼야 되는데 발에서부터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은 발의 아치, 아까 말씀드린 주상골을 딱 이렇게 오픈시키게 되면은 둔부 근육이 아니라 이게 중둔근을 사용하게 되면서 딥5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코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햄스트링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다리의 5개의 면을 다 사용하지만 다 약간 골반이 외전되면서 이 코어를 깊이 쓰면서 하지 정렬을 이루면서 아주 강한 다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근육들을 썼을 때 한 발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요. 좀 더, 더 이해를 위해서 우용쓰리 토슈즈를 신고 한 발로 서요. 이러한 근육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파킨슨 질병,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그 다음에 뇌졸중, 이런 분들은 나중에 밸런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파킨슨 같은 경우는 5단계가 있어요. 1단계에서 강하게 푸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완치되는 약은 없어요. 우리가 1단계, 파킨슨 환자의 1단계, 2단계에서 강하게 푸시를 해서 이 근육들을 강하게 활성화시키고 이 방법들을 활성화시키면 5단계까지 가기가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거기까지도 이러한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들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에는 4단계 가면 거의 휠체어, 5단계 가면 그럼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빨리 단축을 시키느냐,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약도 복용하지만 5단계를 연장을 시켜서 살아있는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우리가 그럴 때도 정말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럴 건지 넘어질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고관절 무릎 두 번째 발가락이 일렬이 되지만 우리가 리듬이 있어요. 이 리듬을 잃어버리면 워킹이나 러닝이나 점핑 때 똑같아요. 무릎은 약간 무릎에 바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릎을 구부릴 때 대퇴가 약간 앞쪽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바퀴를 굴르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이런 거지, 바로 굽히고, 계단을 갈 때도 내 대퇴가 멀리 가는구나 하고 걸어야지, 이런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부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발목도 리듬이 있어요. 내가 서 있을 때는 발목이 제자리에 있어요. 노란 거 보시죠? 발목이 제자리에 있어요. 근데 무릎을 굽히면 발등이 뒤로 밀려나요. 그 다음에 또 노란 게 제자리에 와요. 그 다음에 까치발을 들면 발등이 앞으로 밀려나요. 이러한 리듬, 두 가지, 무릎과 발등의 리듬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어요. 조세 필라테스가 원리 중에 이 리듬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걸로 다리 정렬은 끝나고 이제 팔로 넘어가겠습니다. 팔은 구조가 다리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완골이 있고 요골 척골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전환으로 올수록 근육은 작고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팔의 정렬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인대를 다치게 되면 인대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컨트롤 하면서 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목에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러한 정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게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팔의 정렬이 뭔지, 그래서 보시면은 인대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인대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렬을 이루면서 일을 하고 정렬을 지키면서 운동을 했을 때 건강한 팔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네발 쿼드라페드 자세, 푸시업 자세가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팔이 이렇게 과신전된 분이 있는데 그냥 하게 되면은 팔꿈치에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팔의 정렬은 팔을 놨을 때는 팔꿈치 안쪽을 서로 마주보고 팔꿈치로 공기를 살짝 밀면서 굽히는 건 아니고 팔꿈치가 부드러워지면은 무리를 덜 주고요. 새끼손가락에 무게중심을 주면서 견갑골 끝자락과 연결을 하면서 어깨 밑에 팔, 골반 밑에 무릎이 가는.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머리가 쏟아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바닥에서 얼굴이 멀어지면서 머리를 척추에 올리고 정수리가 열려라. 그러면은 중립척추,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긴 축을 유지하게 되죠. 그럼 저절로 코어를 쓰게 되죠. 물론 원리가 따로따로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예를 들면 필라테스도 기구가 있는데 기구에 손을 클로즈하고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어떤 정렬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게 내 건강을 유지할, 부상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개념의 원리를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인 거, 생리학적, 생체학적으로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움직임도 보셨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임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5번째는 팔과 다리의 정렬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필라테스는 기구 사용이 많은데요. 발이나 다리를 무시하게 되면은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하지의 정렬은 ASIS 밑에 고관절, 무릎 2번째가 일렬이 되면서 모든 정렬이 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발이 무너지면요, 벌써 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계속 바깥 근육을 쓰게 돼요. 그리고 바깥으로 하게 되면 너무 외전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이 강한 발이 코어랑 연결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자세 정렬도 되지만 근육의 균형 있는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직접 코어랑 사용하는 아주 좋은,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이 하지 자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자세를 했고요. 또 하나는 또 뭐 예를 들면 한 발로도 할 수 있어요. 한 발로도 했을 때 서 있는 발도 정확하게 정렬을 하고 이 발을 썼을 때 내가 코어를 쓰게 돼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긴 축 지켰죠, 어깨 정렬 지켰죠, 하지 정렬했죠. 굉장히 큰 운동, 굉장히 코어를 쓰고 있어요. 이 정도로 발과 코어가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의 정렬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여기서 푸시업을 한다. 그러면 가신전된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팔꿈치에 문제, 그 다음에 손목에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정렬을 지키기 위해서 팔의 안쪽 마주 보고요. 팔꿈치로 살짝 밀면서 푸시업 자세로 가면서 굉장히 건강한 팔로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팔을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팔의 정렬을 하면서 어깨와 연결하면서 다리를 쓰는 거. 그래서 팔과 다리의 정렬은
모든 기구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팔의 정렬을 하면서 코어를 쓰면서 이렇게 어깨와 귀가 멀어지면서 또 여기는 연결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팔의 정렬. 그 다음에 다리도 지금 정렬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렬을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상도 없지만 부상이 났을 때는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이 발목이나 굉장히 좋은 운동이 돼서 강한 이런 하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팔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팔에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는 다 인대예요. 인대는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도 굉장히 속도를 줄이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척추의 모든 면에 인대로 쌓여 있어요. 그것보다는 뼈에 가장 가까운 작은 근육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렬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리 6, 움직임의 통합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신의 움직임은 몸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몸의 움직임은 정신의 움직임을 반영한다. 움직이는 것은 몸, 정신, 그리고 환경의 상성 효과 사이에서 역동적 관계의 힘을 발달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움직임의 통합이라는 거는 내가 호흡과 함께 움직임을 완벽하게 컨트롤 하게 되면은 내 움직임과 함께 정신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어떤 시너지, 상성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의 통합에 어떤 그 원리도 있지만 그 다음에 움직임 쪽으로 봤을 때 움직임의 통합은요, 보시면 움직임, 생체 역학 관절 운동학 쪽에서 움직임의 통합은 아까 척추에서 했듯이 모든 움직임의 면,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을 이용하면서 많은 관절을 동시에 쓰는 것을 우리가 움직임의 통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몸의 움직임의 통합과 정신의 움직임의 통합이 함께 간다는 것을 이걸 보시면서 이해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 움직임의 통합에는 유니버셜 마인드, 넌 유니버셜 마인드가 있어요. 우선 그 보니 벤브리지라고 그 미국의 마인 바디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몸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움직임이 언제 어느 때나 몸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 나타내주는 어떤 징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움직임은 몸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한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변화와 영향을 주는 방법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댄스 무브먼트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무용 동작 치료가 있어요. 움직임을 통해서 심리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이분이 그런 어떤 마인 바디 테라피를 할 때, 움직임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신의 인지의 향상 이런 것들이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거의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단지 내 몸을 건강하게 내 몸을 다지고 이거를 떠나서 내가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향상도 올 수 있겠구나. 하나 재미있는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줬어요. 이것도 쓰지 않고. 그런데 열심히 모은 돈을 그 친구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내가 단련해서 이거를 가만두지 않겠어. 근데 몸을 훈련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용서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유니버셜 마인드는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
그 다음에 non universal mind는 take. 내가 남의 거를 뺏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돼. 이런 얄팍한 어떤 정신으로 인해서 같은 어떤 그 그룹 구성원들의 행복을 감소시키는 거. 또 쉽게 이야기하면은 필라테스 선생님이 굉장히 교만해요. 하세요. 막 이렇게 교만해요. 근데 회원이 굉장히 유니버셜 마인드예요. 네, 선생님. 이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유니버셜 마인드로 바뀌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 전 세계의 어떤 환경이 정말 지금 전쟁도 많이 나죠? 유니버셜 마인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나누고 기브, 주는 자가 되었을 때 좋은 환경이 되는 게 이 움직임하고까지가 다 정신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운동 조절에서 보면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과제, 환경, 개체가 있는데요. 과제는 엑서사이즈예요. 내가 아까 헌드레드를 보셨지만 내가 두 다리를 다 펴고 헌드레드를 하기 어려워. 그럴 때 무릎을 굽혀서 하죠. 엑서사이즈가 내가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그 다음에 환경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실습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하면 굉장히 불빛도 그렇고 좋고 굉장히 좋은 환경도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개별은요, 내가 인지가 좋으냐, 인지가 덜 됐냐, 아니면은 이 지각이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인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향상을 시키면 좋은 움직임 운동자가 되는데 단계는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unconscious incompetent 무의식적으로 몰라요. 선생님이 척추 측만이시네요. 처음에는 와서 내 골반이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체크를 하는 척추 측만이었어요. 그래서 척추 측만이세요 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잘 안 되는 게 1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아는데 잘 안 돼요. 여기 보시면 conscious incompetence. 내가 의식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또 이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니까 세 번째는 내가 의식을 하면서 약간 잘하게 돼요. 그런데 또 노력해요. 그래서 조세 필라테스는 이렇게 했어요. 최소 4개월을 계속해라. 그러면 변화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연습을 하니까 마지막 단계는 어떤 거냐 하면은 unconscious competence. 무의식적으로 잘하게 돼요. 왜냐? 내 몸속에, 내 세포에 저장이 된 거예요. 내가 머리가 벽에서 멀어지면서 정수리가 길어지면서 머리가 척추에 놓으면서 긴 축을 유지하세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또 이렇게 돼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니까 내가 내 몸속에 저장되면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운동 조절의 4단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움직임이 통합이 됐을 때는 토탈 메디슨 에너지, 생체 에너지가 흘러요. 그랬을 때 건강해요. 우리가 에너지가 갇히면 질병이 되고 에너지가 풀리면 굉장히 건강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원리를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내 몸이 인지할 때까지 하게 되면은 이러한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이렇게 원리를 6가지를 하는데요. 모든 움직임의 6가지가 함께 가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필라테스 원리와 해부학을 6가지 원리로 마치고 이제 정말 실습으로 가서 움직임의 통합, 즉 3가지 움직임의 면을 동시에 많은 간지를 동시에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6, 움직임의 통합을 하겠는데요. 움직임의 통합은 2가지. 한 움직임에 많은 3가지의 움직임의 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동작에 많은 관절을 쓰는 게 움직임의 통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움직임을 컨트롤하면서
우리의 인지가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의 어떤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 두 가지가 같이 보시면 되는데, 물론 내가 동작에 집중하면서 컨트롤 하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리징 베리에이션이라는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시작을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의 물을 머리로 쏟으면서 꼬리뼈가 들리고 청골이 들리고 척추 하나가 벗겨지면서 견갑골 사이까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대문을 닫고 내리고, 대문 닫고 내리고, 대문 닫고 내리고 이렇게 척추 분절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상면 말고 횡단면을 하게 되면은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치골에 배꼽 쪽으로 집업하면서 꼬리뼈 척추 분절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허리가 잘리는 횡단면으로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왔어요. 그대로 중립골반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의 물을 머리로 쏟으면서 척추가 분절이 되고 일어났어요. 여기서 완전히 관상면으로 무릎은 정확하게 하고 골반과 갈비뼈, 센터, 또 골반과 갈비뼈, 센터, 척추 하나, 오른쪽, 센터, 왼쪽, 센터, 척추 하나, 오른쪽, 센터, 왼쪽, 센터, 척추 하나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한 움직임에 다양한 면을 사용하고 척추 분절을 하면서 많은 관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게 움직임의 통합이고,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인지도 향상이 되는 이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4차 특강 필라테스 원리와 해부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론과 실습을 같이 했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고요. 이제 마지막 특강은 5차 특강이겠는데요. SCU University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지만 내가 좋은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5차 특강을 들으시고, 또 1월 달에 2024년 1월 달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필라테스 실습 강의가 있어요. 제목은 SCU 힐링 필라테스 필라테스 개별 맞춤형 자세 교정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주 수업이 끝난 후에는 1대1로 개별 세션을 하는데요. 이유는 각자의 자세가 틀려요. 우리가 자세 교정을 할 때도 각자의 골반의 자세, 각자의 목의 자세, 각자의 척추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개별에 맞는 1대1 세션을 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해하고 필라테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